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국민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살충제 계란 3곳이 늘어서 전국 52개 농장으로 지금 확정된 상태입니다. 계란은 오늘 대통령까지 사과를 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안심 계란이라 해도 이제 믿지 않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 오늘 추가로 나왔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검사를 다시 했더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3곳, 전북 1곳, 그리고 충남 2곳입니다. 이제 경기에 주로 집중이 돼 있고요. 그 뒤를 충남, 그리고 강원이 잇고 있습니다. 경북과 전남도 적지 않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 정도면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오늘 추가로 나온 뉴스까지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계란 30여만 개가 이미 빵이나 훈제 계란으로 시중에 풀렸다고 하는 건데요. 어떻게 나간 건가요? 지금 수거하려고 하니까 2만 개 정도 빼고는 이미 다 식탁에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 대응을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이죠. 초기에 네. 만약에 대응을 제대로 하고 전수조사도 제대로만 했다면 아마도 그 유통 단계에서 어디쯤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지금 보시다시피 난각이라고 해서 그 계란들에 적혀져 있는 이 산지 그것도 네. 지금 제대로 안 돼 있는 곳들이 많고 또 전수조사가 잘못돼서 가서 계란 이제 검사하러 갑니다라고 미리 통보하고 농장주가 내주는 계란을 갖고 그 난각도 안 써져 있는 계란을 한 판을 갖고 전수조사를 했던 그런 네. 결과들이 이미 시기적으로 놓치고 있으니까 그 계란들이 이미 훈제 계란으로 네. 나왔다든지 아니면 빵으로 나왔다든지 이미 그렇게 된 어떤 결과를 낳았다. 어떤 사건도 사실은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번에 또다시 나타나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떤 회사 제품인지는 저희가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식품들은 뷔페 식당이나 마트 소매점 혹은 인터넷에서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상당수가 소진이 돼서 다시 걷어서 폐기하려고 하더라도 몇만 개가 안 되더라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좀 또 동의는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정부에서 초기에 검사를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문제는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게 이번에 이제 폭발한 것이고 정부가 거기에서 너무 서둘러 대응하는 바람에 차근차근하게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면서 사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두르면서 괜히 자기들끼리도 어떤 통계가 안 맞거나 식약처하고 농식품부하고 손발이 안 맞거나 이런 문제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현재 얘기 나오고 있는 어떤 친환경 계란이라고 하는 달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장 환경 내에서 계속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1, 2년 된 문제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지금 해결하느냐 아니냐 어떤 그런 문제는 네. 조금 더 찬찬히 시간을 들여가면서 어디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지 좀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네. 다만 지금까지 소비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은 사실상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렇게 해소해 줄 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게 제일 답답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1살이나 2살 된 영아라도 매일 24개까지 괜찮다. 성인은 평생 2.6개씩 매일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건강에 무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개수를 저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저 개수 넘쳐서 먹으면 그럼 안 좋다는 건가라고 하니까요. 국민들은 의심을 하고자 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계란 파동이 워낙 국민들의 그런 건강, 식탁 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으니까 네. 정부에서 조금 진정시키려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살충제 계란을 1개든 2개든 먹으면 안 되죠. 그런 계란들이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러나 기왕에 그동안에 구조적인 문제든 또 유통 과정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처방의 부족이든 그런 결과에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오늘 대통령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농식품부라든가 또 식약처 이런 관련 부처들이 지금까지 그런 계란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물고기라든가 이런 생선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이렇게 집합적으로 기르면서 여러 가지 농약을 많이, 같은 약품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품 안전에 대한 어떤 타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오늘 네. 뭐 대통령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대발되지 않도록 뭐 구조적이든 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방안들이 나와야 국민들도 네.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학교 급식에는 납품이 되지 않았다. 살충제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처장과 차관, 장관은 아니네요. 청장도 아니고 이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지금 대통령의 주문으로 널찍한 흙에서 뒹구는 달걀 계란 우리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게 일명 동물복제형 계란을 보시게 될 텐데요. 한 농장에서 맹독성 발암물질 DDT가 검출이 됐습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애써 지갑 열어서 비싼 돈 지불했던 주부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충격일 것 같아요. 저 DDT가 상당한 발암물질 아니겠습니까? 네, 상당한 발암물질이고요. 지금 보이니까 그 농가에서 저 약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한 농가에서는 그렇게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옆 그 농지에서 네. 나온 그 농약이 혹시 여기까지 이렇게 전파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저희는 피프로닐이라든지 유럽에서 지금 그 굉장히 이 파문이 일고 있는 그런 그 살충제 그 성분만으로도 충격인데 DDT라는 새로운 맹독성 농약이 좀 또 검출됐다고 나오는 바람에 네. 과연 그러면 동물성 이 살충제라든지 이 농약은 도대체 앞으로 얼만큼 더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발표를 네.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미 정부에서는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유통을 시킨 것 같습니다. 해당 유기농 매장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연 친화형 계란을 만들고자 했던 곳 같은데요. 이게 흙에서 묻었던 거 아니냐. DDT라고 하면은 30여 년 전에 이미 중단을 시킨 거라서 지금 구할래야 구할 수가 없다. 흙에 잔류했던 거 아니냐는 발언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정부도 심상치 않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DDT가 검출이 됐다 그래서 놀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게 맹독성 살충제 성분이고요. 이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래서 그걸 이제 박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농약인데 인류에 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던 농약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난 살충제 성분을 그러니까 인간한테 굉장히 해로운 성분이다. 이게 알려져서 그걸 이제 그 약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헤르만 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다가 이게 취소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던 바로 그 농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수십 년 전에 이미 판매 금지 조치가 됐는데 어떻게 이번에 조사할 때 나올 수 있었느냐. 혹시 사용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용 자체가 금지돼 있고 판매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 닭한테 뿌리고 싶어도 뿌릴 방법이 없는 농약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한 70년대나 이럴 때 60, 70년대 많이 썼던 농약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농약이 토양에 흡수가 돼 있다가 그걸 네. 이제 닭이 부비고 먹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계란에까지 달걀에까지 DDT가 검출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헷갈리시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친환경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항생제 인증하고 그다음에 네. 유기 사료 인증 두 가지인데요. 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는 것은 그거하고 다른 차원의 인증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널찍한 곳에서 푸는 건데 열알에 계란 열알에 7,500원이나 하더라고요. 이 광고할 때 보니까 햇볕바람 잘 통하는 널찍한 게사에서 암수 서로 정답게 어울려 낳은 유정란 DDT가 묻어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말이죠. 이게 그 5가지 동물한테 자유를 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게 먹을 것에 대한 자유 그리고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동물복지용 농장이다. 그렇게 네. 동물복지용 농장으로 거기에서 기른 가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믿고 사서 드셨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친환경 그 환경에서 길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격대도 굉장히 높았고 네. 생활협동조합에서 또 이게 판매가 됐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DDT가 나오게 됐는지 이거는 좀 기존 농약에서 그 농가에서 했던 것처럼 일부러 살충제를 뿌리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 같기 때문에 네. 좀 면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수원 좀 땅이었다는데 아이 이해하기 먹는 어려운 계란이었어요. 것은 지금 네. 과수원 땅에서 거기에 과수원을 했기 때문에 그 땅에 네. DDT 성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닭이 모욕을 하고 거기서 이런
잡아먹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뭐 흙을 쪼아먹는 특성상. 네. 그랬던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이게 1973년에 없어졌다고 한다면은 한 40년이 넘은 세월이란 말이에요. 네. 과연 40년이 넘은 세월 동안 그 흙 속에 DDT 성분이 남아 있었겠느냐. 더군다나 40년 동안 거기에 뭐 비도 내리고 눈도 쌓이고 했으면은 설사 DDT가 있다 하더라도 네. 상당히 깊게 내려갔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땅속 네. 밑으로 스며들었을 텐데 닭이 그 쪼아먹고 흔들 그거 얼마나 팠겠어요. 그래서 이런 DDT 성분이 단순히 이런 과수원을 과거에 과수원 그 농장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까지도 성분이 남아서 이 닭의 계란에 네. 그런 성분이 검출됐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런 쪽으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정말 DDT 같은 것이 아직도 혹시 남아있는지 그와 유사한 성분의 어떤 다른 농약이 있는지 이런 네. 부분까지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 그 17일쯤에 최종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 2, 3일 동안 또 경북도라든가 농식품부도 이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도 발표를 안 해서 네. 그 간에도 DDT가 검출된 그런 계란이 시중에 유통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단정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DDT 네. 같은 경우가 왜 무서운 농약이냐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수십 년 동안 빠져나오지 않고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토양에도 DDT를 뿌렸을 경우에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잔류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어느 쪽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정확한 역학조사가 나오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여러 가지로 열어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무항생제의 파란풀 그리고 청초, 풀김치를 먹였다고 하는데 DDT가 검출되니까 조금 전에 정부에서는 앞으로 농약 잔류 검사를 할 때 DDT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